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LP 믹서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부제로 On All MLP Architecture for Vision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논문입니다. 네. 최근에 좀 SNS 상에서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를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VIT라고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만 사용해서 컨볼루션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던 그 VIT에서 어텐션 부분을 어텐션이 할 수 있으면 MLP, 풀리 커넥트 레이어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아키텍처를 새로 제안한 논문이고요. 결과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뭐 소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볼 만한 그 정도의 성능은 나오더라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들도 약간 추가를 해서 아직 논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굉장히 심플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댄스 레이어, 플리 커넥트 레이어라고 하는 거랑 1D 컨버전 레이어랑 차이점을 좀 명확히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네, 몇 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플리 커넥트 레이어라고 했을 때 입력이 4개가 들어오고 아웃풋을 하나 뽑을 때 당연히 웨이트 4개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하나를 뽑게 되죠. 근데 아웃풋이 하나 더 추가되면 이렇게 웨이트 4개가 더 늘어나서 인풋 벡터 사이즈가 4고 아웃풋 벡터 사이즈가 2면은 총 8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건 전부 다 다른 웨이트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했는데요. 8개의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컨볼루션의 경우에 3개의 인접한 3개의 값들을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1D 컨볼루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2D로 하면 3x3 컨볼루션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웨이트가 X1을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 연산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옆에다 아웃풋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W0랑 여기 W0가 같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랑 플리 커넥트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는 뭐냐? 핵심적인 차이점은 웨이트가 쉐어된다.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웨이트가 쉐어된다는 거 그리고 풀리 커넥트 된 게 아니라 로컬리 커넥트 됐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이거 두 개가 차이점의 전부죠. 그래서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만약에 이 두 개 차이점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사실 컨볼루션과 풀리 커넥트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사실 있긴 한데 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이 1D 컨볼루션을 풀리 커넥트 형태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웨이트를 여기 이렇게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새로 제가 추가한 웨이트는 0을 만들고 이쪽에 있는 이런 같은 색깔의 애들은 같은 숫자를 카피해주면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플립 커넥트 레이어로 만드는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던 어떤 레이어를 플립 커넥트 레이어로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알렉스넷의 구조인데 마지막에 이제 플립 커넥트 레이어 요즘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다 플래튼 해가지고 이거를 13 13 256짜리 길이를 갖는 벡터로 핀 다음에 여기서 이제 4096으로 가는 이런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컨볼루션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역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을 제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13 13 컨볼루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립 커넥트 레이어 갈 때 여기 지금 벡터가 이렇게 긴 벡터가 13 13 256짜리 벡터가 있었고 그거를 4096으로 가는 플립 커넥트 레이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13 13 컨볼루션을 할 때는 13 13 컨볼루션 필터가 똑같이 생겼죠. 얘랑 사이즈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필터 한 개 사이즈가
여기 똑같이 256이기 때문에 이 컨버전 필터가 여기서 한번 연산을 하면은 더 이상 옆으로 갈 데도 없고 아래로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웨이트를 쉐어하지 못해서 그냥 이 결과 아웃풋으로 한 점이 나오게 되고, 이런 필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4096개를 써주게 되면은 아웃풋의 점이 4096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점을 계산할 때 모든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다 웨이티드 썸을 하기 때문에 그게 프리퀀트리랑 사실은 동일하죠. 매스매티컬리 완전히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프리퀀트리를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좀 결론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프리퀀트 레이어가 결국에는 컨볼루션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일종의 그냥 컨볼루션들이 다시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DEIT라는 논문 발표할 때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어텐션이랑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을 때는, 어텐션은 풀리 커넥티드가 되어 있고 컨버전과 다르게 로컬리 커넥티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또 어텐션은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즉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실제 사용되는 웨이트 값들이 얘네들조차도 밸류 값이 되기 때문에, 쿼리키 밸류도 밸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 데이터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거친 거죠. 그래서 원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나온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추가로 웨이트들을 만들 때 여기 곱해지는 웨이티드 썸을 하는 이 웨이트가 쿼리랑 키를 내적한 거에 소프트맥스 값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웨이트 값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플리퀀트 레이어나 컨버전 레이어는 웨이트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항상 첫 번째 픽셀을 곱하는 값, 두 번째 픽셀을 곱하는 값 항상 정해져 있지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웨이트가 결국에 바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논문의 인트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CNN이 디팩토 스탠다드인 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VIT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약간 대체를 하고 있다. VIT는 근데 또 사실 살펴보면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딥러닝이 계속 걸어온 길을 VIT도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처음에 어떤 피처를 뽑을 때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사용하던 거에서 CNN을 쓰면서 이제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없애고, CNN이 모델이 데이터를 통해서 피처 뽑는 걸 학습하도록 했지만, 한 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런 흐름에서 이 CNN이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로컬하게 어떤 피처들을 뽑아서 그걸 조합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VIT는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MLP 믹서라고 하는 걸 제안할 건데, 이게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고 테크니컬리 심플하고, 왜냐면 플리퀀트레이가 되게 심플한 구조니까요. 하지만 컨볼루션이나 셀프 어텐션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MLP만 사용한 구조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믹서 아키텍처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모던 딥 비전 아키텍처를 약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일반화를 시킨 게, 첫 번째가 어떤 기븐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어떤 연산을 한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어떤 스페이셜 로케이션 간에 어떤 픽셀과 그 옆에 있는 픽셀들 간에 어떤 연산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CNN 같은 경우에 보면은 풀링 오퍼레이션은 2번을 하는 거고요. 원보형 컨버전이 1번을 하는 거죠. 같은 로케이션에서 채널 방향으로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N by N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옆에 트랜스포머 그림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초록색 벡터들이 하나의 스페이셜 로케이션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셀프 어텐션에서는 얘네들끼리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1, 2 둘 다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 같은 로케이션 내에서만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1번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믹스 아키텍처는 1과 2를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마치 제 느낌은 이제 스탠다드 컨버전 쓰다가 어떤 모바일 앱 같은 게 나와서 뎁스와이드 컨버전 나올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잘
디커플링 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네, per location, 채널 믹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로케이션,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채널 방향으로 연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픽셀드 간의 로케이션 간의 크로스 로케이션 하는 연산 두 개로 나눠서 MLP를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먼저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그림 보면 이해가 좀 더 쉽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은 믹서가 받는 인풋은 2차원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S 곱하기 C인데 S는 뭐냐면은 패치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 VIT에서 패치를 이미지를 이제 뭐 16 x 16 패치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도 패치를 나눌 거고 그 패치의 개수가 S개가 됩니다. 그리고 C는 그 패치 하나가 갖는 벡터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어에서는 그 인베딩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비전이니까 이거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풋 레졸루션이 H by W일 때 패치 사이즈를 P by P라고 하면은 패치의 개수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S는. 그래서 믹서는 이제 두 개의 MLP 블럭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블럭은 토큰 믹싱 MLP 블럭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크로스 뭐였죠? 크로스 로케이션을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점들 간의 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 믹싱이라고 해서 그냥 스페이셜 로케이션 하나로 고정해 놓고 채널 방향으로만 연산을 하는 네, 그러한 ML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S에서 S로 가는 토큰 믹싱이니까 토큰의 개수가 이 패치의 개수가 패치를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토큰의 개수가 S개니까 S에서 S로 가는 플리퀀트 레이어와 그리고 C에서 C로 가는 플리퀀트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먼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똑같이 뭐 16 x 16이면 16 x 16 패치를 자르고요. 오버랩 되지 않게 자르고 그 패치들을 먼저 펄 패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사실은 패치 사이즈가 16 x 16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16이고 채널이 이제 RGB면 3만큼 있을 텐데 얘를 벡터로 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요 개수는 16 x 16 x 3일 거고 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C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얘 사이즈가 C가 되는 거고요. 요게 총 개수가 S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C by S 네, 여기 S by C로 해서 이거를 믹서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믹서 레이어 어떻게 생겼냐면 위쪽이 이제 믹서 레이어인데요. 여기 이 점선 부분이 믹서 레이어인데 걔네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지금 같은 색깔은 같은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채널 방향이고 채널 C개가 있는 거고 패치가 S개가 있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 레이어 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채널과 패치를 방향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요 방향으로 네, MLP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색깔이 다르니까 패치가 다르다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내고요. 이때 이 MLP1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러면 다시 이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놈을 한번 하고 이제 여기 이 방향으로 같은 색깔 내에서 MLP2가 채널 믹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네, 당연히 스페이셜한 로케이션 하나고 채널 믹싱을 하는 거죠. 이 MLP 레이어, 이 블럭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플리컨트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갤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플리컨트를 하나 통과했을 때 디멘전이 커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4배 정도 키우거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히든 위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이제 어떤 요 시퀀스 랭스, 요 개수의 그러니까 인풋 패치의 개수 S에 무관 인디펜던트한 값이다. 그냥 이거는 딱 정해놓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튜너블한 히든 위스 이거는 이제 튜닝을 하는 건데 이게 인풋 패치의 개수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리니어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VIT 같은 경우에는 셀프 파티션 쓰니까 시퀀스 랭스의 스퀘어의 컴플렉시티가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쿼드레틱 컴플렉시티를 갖는데
여기서는 저 히든 사이즈가 그냥 고정, 그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토큰 믹싱을 하는 게 플리컨트 레이어가 여기서 여기가 토큰 믹싱이죠. 할 때 이게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이라는 거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같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토큰 믹싱이나 채널 믹싱을 할 때 MLP는 쉐어를 한다. 그래서 same 채널 믹싱, same 토큰 믹싱 MLP가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채널 믹싱 ML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파라미터를 타잉하는 걸, 그러니까 쉐어하는 게, 다시 얘기하면은 요 MLP2에 있는 그 MLP는 요 한 개고 그게 여러 번 사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크로스 채널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큰 믹싱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커먼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걸 CNN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사실은 맨 처음에 펄 패치 풀리 커런트 레이어부터 이건 사실 컨볼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16 by 16이라고 하면은 16 by 16 컨볼루션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16으로 하면 여기 가서 연산을 하는데 그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연산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컨볼루션은 웨이트가 쉐어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서 핑크색을 만드는 거나 여기서 파란색을 만드는 거나 노란색을 만드는 거, 그때 사용됐던 웨이트들이 다 쉐어되는데 그게 결국 컨볼루션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볼루션의 특징인 웨이트를 쉐어한다. 그리고 로컬하게 본다. 라는 게 여기서 로컬하게 이만큼만 봐서 벡터를 뽑았고 얘네들에서 위쪽으로 갈 때 다 웨이트를 쉐어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그냥 컨볼루션이거든요. 그래서 패치 사이즈 P by P라고 했을 때 P by P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P를 가지고 하면은 패딩 없이 하면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VIT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VIT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셀프 어텐션만 사용한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을 쓴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큰 믹싱 MLP 부분이 방금 전에 이게 커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굳이 따져서 컨볼루션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패치 사이즈와 채널로 나눴는데 패치 사이즈가 원래는 S개인데 이렇게 2D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루트 S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24 by 224짜리 인풋 이미지를 패치를 16 by 16 패치로 하면은 14 by 14개의 패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14 by 14가 된 S는 196이고 14 by 14가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지금 얘를 3차원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이 연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채널을 한 개씩만 보는 거예요. 한 개씩만 보고 요 안에서 연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을 지금 일렬로 펴가지고 연산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첫 번째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유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밑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필터 사이즈를 이만하게 키우면 전체를 커버하도록 지금 3x3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14x 14까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 키우면은 이렇게 루트 S 바이 루트 S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는 이 빨간색 채널에 사용됐던 필터랑 초록색 채널, 파란색 채널에 사용됐던 필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터가 3개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MLP가 이걸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적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다르지만 이 컨볼루션 웨이트를 채널별로 다 쉐어를 한다면, 웨이트를 모든 채널에 대해서 쉐어를 한다면은 이것도 큰 필터 사이즈를 갖는 어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약간 변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믹싱 같은 경우는 그냥 원바이원 컨볼루션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네. 여기서 요거는
한 픽셀에서 채널 방향으로 연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는 결국엔 원바이원 컨버전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MLP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도 컨버전, 두 번째는 약간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건 있죠. 일반적인 뎁스와이즈 컨버전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까지는 원바이원 컨버전이 명확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이 이 논문 올려주신 걸 보고 이 논문 아이디어를 보다가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 밑에 이제 트위터를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봤더니 얀누쿤 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펄 패치 플리컨트 레이어는 컴브 레이어에 16x 16 커널, 16x 16 스트라이드를 한 거다. 그리고 MLP 믹서의 이쪽에 있는 애는 결국에 원바이원 커널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코드인데, 보면은 뭐 코드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레이어 놈하고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MLP 블럭 통과하고, MLP 블럭은 댄스 두 개랑 갤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키 커넥션이 있는 거고, 레이어 놈하고 다시 MLP 블럭 통과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입력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패치 사이즈로 나누는데, 이때 지금 풀리 퀀트 레이어의 실제 오피셜 코드에도 컨볼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네, 펄 패치 그 풀리 퀀트 레이어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리쉐입 한 다음에 이 믹서 블럭, 여기서 만들었던 믹서 블럭에다 집어넣고 레이어 놈하고 마지막에 네, 댄스 레이어 통과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조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실험 결과들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VIT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VIT랑 DEIT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었고, 여기 있는 게 패치 사이즈가 되고, S는 스몰, B는 베이스, 라지, 휴지 모델이고요. 휴지 사이즈 모델은 패치 사이즈가 14 x 14고, 뭐 히든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채널이죠. 채널 개수 얼마로 하는지, 시퀀스 랭스를 얼마로 했는지, 요거는 인풋 디멘전이 사실 정해지면 정해지게 되어 있죠. 네, 시퀀스 랭스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MLP에서 그 히든 디멘전, 시퀀스 랭스랑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던 애들이 여기 있는 거고, 전체 파라미터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략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제일 좋은 모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없군요. 네. 보실 때 핑크색 색깔 칠해진 애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MLP 믹서고요. 파란색인 애들은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은 C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믹서를 보면은 이미지넷 탑1 기준으로 87.94%의 액큐러시가 나옵니다. VIT 같은 경우에 88.55가 나오고, BIT 빅 트랜스퍼 이 논문, 이건 CNN이죠. 여기 이거보다 얘가 지금 좀 더 잘하고 있죠. 그리고 VIT보다는 조금 살짝 못하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요. 스루풋이 잘 나온다. 플리퀀트 레이어만 썼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네. 한 코어당 1초에 몇 장 이미지를 처리하느냐, TPU 40장 처리할 수 있고, 네. BIT는 26장, VIT는 15장.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꽤 괜찮게 잘 나온다는 거고요. 뭐 다른 데이터도 여기 에버리지 5는 뭐 사이파 10이랑 100랑 뭐 있었냐면은 옥스포드 IIT 팻 데이터, 플라워 데이터인가 뭐 이렇게랑 이미지넷이랑 5개를 에버리지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VTET 같은 19개 태스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미지넷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 게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했던 이미지넷 데이터는 이미지넷 2021 올해 이미지넷 데이터가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걸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미지넷 21K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 결과 여기 써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JFT 300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한 다른, 여기 지금 그 처음으로 90%를 이미지는 찍었던 메타 수도 레이블 이 네트워크이고요. 둘 다 CNN 계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결과인데 뭐 앞에서 이 요약본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몇 에폭 동안 했는지. 그래서 그냥 이미지넷으로만 했을 때는 역시 얘도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걸 71%, 76%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VAT보다도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미지넷 21K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오고, JFT를 해야 이제 얘도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액큐러시랑 컴퓨트 트레이드 오프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것도 컴페티티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이 조금 작은 모델이고 이쪽에 TPU 프리트레이닝 할 때 TPU 네, 하루에 몇 개 코어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TPU 코어를 사용한 며칠 동안 뭐지에 대해서 요 정도 지금 핑크색 부분이 믹서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좀 더 큰 모델에서 지금 보면은 CNN 계열보다 약간 더 네, 좀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트랜스포머 기반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셋 사이즈를 조금씩 키우면서 JFT 300M을 10M만 주고 30M 이렇게 100M, 300M 점점 키우면서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실선이 지금 믹서고요. 이 대시 라인이 VIT고 이 점으로 찍힌 닷 라인이 지금 CN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CNN 뭐 CNN도 마찬가지, VIT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적으면 좀 오버핏이 일어나는데,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면서 뭐 믹서는 계속 임프로빙 하는데 BIT는 이제 더 이상 잘 성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은 네, 거의 VIT랑 비슷한 성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는데 비슷한 성능이 나오더라. 근데 얘는 이제 5샷, 퓨샷으로 한 거긴 해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은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토큰 믹싱 하는 그 MLP의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토큰 믹싱 할 때 사실은 네, 토큰 요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토큰에서 하나의 아웃풋 토큰, 아웃풋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웨이트를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치 사이즈가 16 x 16이면은 아니죠. 네, 패치의 개수가 뭐 14 x 14였으면은 여기가 14 x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을 뽑는데 어떤 패치들의 값을 잘 모아가지고 왔는지, 일종의 어텐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리니어 레이어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잘 모아놓은 게 로우 프리퀀시인 애들을 좌상단으로 몰고 하이 프리퀀시는 우하단으로 몰아서 정렬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컴플리멘트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빨강, 파랑, 여기 이렇게 반반 있는 것도 보이시고 상하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 레이어고 이게 두 번째 레이어, 이게 세 번째 레이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CNN이랑도 조금 비슷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래쪽 레이어에서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로 프리퀀시로 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첫 번째 레이어에서 다양하게 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패치들은 이제 다 골고루 약간 섞어서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많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논문에 보면은 거의 전체 웨이트를 쭉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의 어펜딕스 찾아보시면 더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이걸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 논문이 5월 4일에 아카이브에 등록이 됐는데 5월 6일에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거는 약간 페이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테크니컬 리포트 정도, 저자도 단독 저자고 페이퍼 이 장수도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패치를 뜯고 그거를 집어넣고 트랜스포즈
여기는 지금 피드포워드하고 트랜스포즈하고 피드포워드 트랜스포즈에서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왜냐면 앞에서는 트랜스포즈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네, 코드를 보면은 여기도 코드가 있는데, 네, 여기 트랜스포즈 하고 여기 들어 이걸 먼저 하네요. 어쨌든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논문은 어떻게 해서 출발을 했냐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VIT가 왜 잘 되는 걸까? 어느 부분이 과연 잘 되는데 컨트리뷰션을 많이 한 걸까? 이거를 이 저자는 궁금해서 어텐션을 빼고 플리퀀트 에어로 다 바꾸면은 만약에 진짜 성능이 확 떨어진다면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더라. 그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도 해봅니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 어텐션, 셀프 어텐션 부분이 있고 피드 포워드 부분이 있는데 그 피드 포워드 부분을 없애고 어텐션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옵니다. 이미지넷 하면은 뭐 20% 정도 나왔던가 이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그래서 VIT가 잘 되는 거는 어텐션보다 더 다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패치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얘가 일종의 컨볼루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든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논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것도 5월달에 나온 건데 중국의 그 맥비라고 하는 데랑 칭화대 학생이 맥비에 인턴 갔다가 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그림만 보면 되게 복잡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풀리 퀄리티 레이어만 써서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막 컨볼루션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얘를 이렇게 패치를 뜯어요. 똑같이. 이게 패치 안을 에버리지 풀링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배치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리 퀄리티를 통과를 시켜서 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어텐션이라고 보는데 이 패치들 간의 어떤 글로벌한 여기 글로벌 퍼셉트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한 어떤 피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사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컨볼루션은 로컬하게만 보고 글로벌하게 못 본다는 게 문제고 어텐션 또 너무 글로벌하게만 보니까 글로벌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데이터 이피션시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좀 잘 MLP를 이용해서 플리퀀트에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인덕티브 바이스를 다 넣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넣어주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패치들 간의 어떤 중요도를 따로 계산해서 여기다 한번 입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은 두 개가 있는데 파티션 퍼셉션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얘를 일렬로 핀 다음에 패치들 일렬로 핀 다음에 그 안에서 연산을 하는 거니까 패치 안에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뭐라고 할까요? 채널 간 연산은 원바이온 컨버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패치 안에서만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패치 안에서 그래서 파티션 퍼셉션이라고 한 게 그거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패치는 16 by 16 이렇게 뜨잖아. 그럼 더 작게 3 by 3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1 by 1, 3 by 3, 5 by 5, 7 by 7 이렇게 4개의 컨버전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로컬 퍼셉션이죠. 3개를 다 합쳐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네트워크도 복잡하고 네, 뭔가 속도도 느릴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매그비가 이런 쪽에 되게 원래 이제 얼굴 인식하는 회사긴 한데 이런 이피션시 이런 쪽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셔플렛이나 이런 논문도 다 그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여기다 이제 레퍼런스를 써놨는데 이것도 나온 지 한 2달?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Making VG Style Component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논문을 냈었고 거기서 이런 컨볼루션도 다양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인퍼런스 타임에는 리파라미터라이징 해가지고 이걸 풀리 퀄리티로 바꿔버리는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리파라미터라이징 해서 얘네들을 한 풀리 퀄리티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연산을 이 플리퀀트 레이어에 여기다가 학습된 결과를 다 잘 넣어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플리퀀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에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학습할 때는 좀 복잡하게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플리퀀트 레이어만 쓰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현한 게 이 논문이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컨볼루션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논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은 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이고 뭔가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는 굉장히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피드 포워드, 이 플리퀀트를 쓰면 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장점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단점인데, 그게 뭐냐면은 시퀀스 랭스가 픽스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프리 트레이닝 할 때보다 파인 튜닝 할 때 더 큰 레졸루션으로 하면은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도 많은 뭐 DEIT나 VIT나 거기서 다 그 테크닉을 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퀀스 그 패치 사이즈는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이미지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늘어났는데 패치 사이즈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퀀스 랭스, 즉 패치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플리퀀트는 감당이 안 되죠.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웨이트가 딱 정해지는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여기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트릭 같은 거를 좀 씁니다. 뭐 트릭이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를 그 늘어난 개수만큼 복사해가지고 쓰는 그런 컨셉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점은 사실 이미지는 이렇게 파인 튜닝 할 때 이렇게 뭐 레졸루션을 키우는 테크닉을 쓰지 않는다면은 이미지는 어차피 고정된 사이즈로 계속 집어넣어 줄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영역, 뭐 자연어 처리에도 어텐션 안 쓰고 MLP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